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오늘 5월 25일 오늘 수요일이고 현재 시간 오후 4시 58분인데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3,790만원대에서 오늘 오전 그러니까 어젯밤이죠. 또 어제 23시 기점으로 바닥을 좀 찍어주고 상승이 어느 정도 쭉 나오다가 지금 살짝 꺾이고는 있지만 일단은 뭐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다. 물론 좋은 모습도 아니고 우리의 이제 기대만큼의 반등은 안 나와주고 있지만은 이렇게 많이 내려온 자리에서 추가적인 하락 없이 여기 좀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나스닥이 2.35%나 빠지는 좀 대규모의 하락이 나왔었고 이런 식으로 테슬라라든지 구글도 큰 폭으로 좀 빠졌던 거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많이 안 빠졌습니다. 요 당시에 최저점 어제 이제 23시에 28.6K 28,600달러를 찍고 나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어요. 그리고 쭉 이제 아까까지 올려치다가 지금 조금 조정이 이제 나오는데 나스닥도 어제 쭉 하락을 어느 정도 준 상태에서 23시를 기점으로 상승이 나오고 지금 살짝 빠졌지만 이 나스닥의 현재 움직임을 봤을 때 이번 주에 충분히 조금 바닥을 어느 정도 다져주면서 이제는 좀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봉상으로 나스닥도 저번 주까지 7주 연속 음봉이 나온 다음에 아직 주봉 마감까지 이제 수목금이 남은 상황인데 요 자리에서 만약에 바닥권에서 십자도지 형태의 주봉으로 마감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추세 전환 캔들을 요런 이제 십자도지 캔들 추세 전환의 시그널로 우리가 조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기술주들도 이제 하락을 충분히 한 상황에서 더 떨어지기도 힘들지 않나 요런 관측들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 잡아가면서 비트코인도 특히나 어제 이 바닥권에서 좀 대량으로 좀 거래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위로 세게 쳐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빠지기 전 자리까지 거의 회복을 해주고 살짝 지금 조정은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그림은 아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요 자리 있죠. 지금 내려오면은 올리고 내려오면 올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29K 라인이거든요. 29K 라인만 오면은 어느 정도 반등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더 떨어지려면은 충분히 이런 식으로 공포감을 충분히 줄 수 있었습니다. 나스닥 전저점 깨질 때도 여기서 하락을 줄 때 이런 식으로 가다가 올려놨다가 뺀다든지 여기서 뺀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뺐었다든지 충분히 더 떨어질 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좀 강력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여기만 들어오면은 이제 올라가는 무빙 그리고 거래량도 어제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들어왔단 말이죠. 십자도지 아래에서 아래 꼬리 달면서 조금 위로 쳐올리는 봉의 형태로 끝났는데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작년에 여름에 최저점 라인 그리고 작년 1월 달에 최저점 라인 요 라인과 요 라인 이제 요 라인을 어느 정도 지금 지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왜냐면 이 자리에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난 이후에는 항상 큰 어느 정도 상승 랠리가 나왔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추가적인 하락이 여기서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 이 구간의 박스를 지지대 삼아서 위로 이런 식의 무빙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주봉도 끝나려면 좀 남았지만 주봉의 형태도 점점 조금 납작해지면서 이 하락폭 자체를 줄여가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요런 식의 양봉 하나만 떠줘도 우리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3주에서 4주간의 상승 랠리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최소 여 구간에서 8주를 떨어졌으면은 4주 정도의 일륜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금 더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요런 파동을 그리면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아직은 우리가 포기할 단계가 아니다.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요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어쨌거나 최근에 올리면 내리고 요런 식의 패턴을 지금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근데 1차적으로 직전의 전고점 30.8 정도만 어느 정도 좀 넘겨주는 무빙만 나와도 1차적으로 직전의 고점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 31.4 요 박스만 뚫어줘도 알트들은 조금 힘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비트코인도 여기서 굉장히 오래 횡보를 하지만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오래 바닥권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비트코인이 좀만 삐죽 위로 올라와주고 요 위에서만 돌아도 알트코인들은 충분히 20에서 30% 정도의 펌핑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여기 깨려면은 그냥 깨고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 있었는데 안 내려갔어요. 여기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쳐올리고 만약에 오늘 밤에 나스닥이 어느 정도 상승 기류만 좀 보여준다고 하면은 전 충분히 추가적인 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국부 펀드죠.
아랍에미리트 국부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칼두날 무바라크, 또 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최근에 암호화폐는 진정한 자산 클래스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또 호재성 발행을 했었고, 지금 이 사람이 맨체스터 시티 지금 회장이거든요. 굉장히 돈이 많은데 이 국부 펀드 자체가 250조에 달하는 굉장히 많은 돈을 굴리는 펀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투자를 진출할 생각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카타르 국부 펀드도 지금 비트코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중동 펀드들의 자금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 바로 지금 구간이라는 거죠. 이 정도로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를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는 것이죠.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걸 기다린다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단순히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려 찍고 났을 때 엄청난 거래량 이후에는 항상 빅 롱 랠리가 터졌었거든. 이런 식으로 내려 찍은 다음에 거래량이 터져주면은 항상 이제 빅 롱이 터졌다. 여기도 이제 거래량이 내려 찍으면서 특히나 아래 꼬리까지 여기는 말아 올려줬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에 좀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 펀드들도 자금을 동원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이 좀 적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바로 이 401k 연금 펀드,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도 보시면은 자 900조 시그널 401k 미국의 퇴직 연금 펀드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미국 하원의원에서 정식으로 401k 펀드를 지금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투자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그랬을 때 지금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약간 그런 거죠. 만약에 중동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은 얘네 401k까지 들어온다는 이제 그 일 처리가 빨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막 중국도 다시 비트코인 좀 빨리 들어가야겠다, 다시 채굴 허용하고 조금이라도 싼 가격 우리가 사놔야겠다.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고, 캐나다, 전 세계적으로 한 명의 고래가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좀 연쇄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좀 폭발적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굉장한 좀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특히 어제 여기서 상당히 좀 세게 말아올리면서 터진 거래량 이후에 상당히 좀 세게 올려놨거든요. 물론 지금 살짝 빠지고는 있지만 다시 양봉은 띄워주고는 있는데,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보통 세력들이 이 매집을 할 때 받쳐놓고 매집을 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받쳐놓고 좀 여유 있게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고개를 들려 그러면은 딱 쳐버리면은 계속적으로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되고, 숏을 또 이렇게 깊고 빠르게 때려버리면은 공포가 좀 크게 터지거든요. 그래서 개미들이 쉽게 공포에 질리게 하는 이런 수직빔 있죠. 올라갈 때는 천천히 가다가 수직으로 팍 낮춰버리면은 추세를 따져봤을 때 이 숏의 힘이 너무나 강하지 않냐, 이렇게 개미들이 느끼게 되고 추가적인 숏을 대비해서 손절이 나가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죠. 근데 지금 패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만 오면은 튕겨져 올라가는 점을 봤을 때 여기서 뭔가 의미 있는 매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구간이 원래 일어나서는 안 됐을 어떤 그 바이더 딥 최고치의 어떤 공포 구간, 블랙스완 구간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를 다시 안 가면서 어느 정도 요 라인만 뚫어주면은, 이 상단 라인이죠, 31.5 라인만 좀 뚫어주게 되면은 좀 대규모의 반등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40K까지는. 그래서 이 고를 어느 정도 메워주는 무빙이 저는 조만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력들이 지금 자금 자체가 아무리 이제 양적 긴축,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투자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계속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어디에 투자할 거냐,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이 맛이 가고 있고, 테슬라도 뭐 성추문 얘기에 뭐 트위터 인수한다 안 한다 이러고 있고, 애플은 또 뭐 아이폰 판매량이 뭐 중국 공급망 문제가 나오고 있다, 또 반도체도 뭐 부족하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미국 주식에 과연 투자를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신흥국, 한국 같은 증시, 박스피라고 불리는 이런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할 것이냐. 지금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미국보다도 더 안 좋지 않나, 좀 그렇게 보여지죠. 차트 자체가. 나스닥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이제 박스피라는 별명이 있죠. 지금 이 구간에서 계속 몇 년입니까? 여기선 또 몇 년입니까 이게. 그리고 기껏 여기서 올려놨더니 또 다 빼고,
화끈함이 없죠. 그러면은 이 기관 투자자들이나 큰 손들 각국의 이제 펀드들이 투자할 수 있는 수단 자체는 비트코인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 시장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고,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암호화폐, 특히나 이제 엘살바도르나 이런 후진국에서도 법정 화폐를 점점 더 채택을 하고 있고, 메타버스 시대, 블록체인의 시대가 지금 오는 상황에서 이런 중동자금이나 은퇴연금, 이런 거대한 자금의 유입이 가능한 시장은 지금 비트코인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비트코인은 지금 대략적으로 현물 최근에 최저가 찍은 게 25K죠. 바이낸스 선물은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줬지만, 근데 보통 여기서 세력들이 이 25K 라인에서 집중적으로 매집을 한다 라고 봤을 때,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집 이후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29K 라인이었죠. 29, 30에서 매집을 한 다음에 69까지 일단은 갔습니다. 일단은 갔고, 대략 2배 조금 넘는 상승이 조금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여기서 똑같이 매집을 어느 정도 하면은 최소 50K, 지금 가격의 2배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올리는 그림은 나올 수 있다. 좀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근데 보통 여러분들 세력들이 작업을 칠 때 여기서 여기로 2배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진짜 찐 메이저 애들은 여기서 잡았죠. $10,000 이하에서 엄청나게 잡아놓고 여기서 제대로 펌핑을 준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최고점 보이시면 약 65K가 여기 라인 최고점이었죠. 자, 여기 꼭지 65K.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 구간이 얘네들이 여기서 집중적으로 좀 어느 정도 매집을 했다고 했을 때 평단가는 뭐 아무리 적게 잡아도 뭐 $10,000 정도, $10,000에서 7, 8천, 뭐 6,000달러에 산 애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7배 정도의 슈팅은 나왔다라는 거죠. 저점 대비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6,000불이죠. 6,000불 정도가 나오는데 6,500불 정도에서 65,000불까지, 그러니까 10배가 터진 거죠. 최저점 대비해서는. 근데 어느 정도 세력들도 여기서 올릴 때도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처럼 좀 2배 정도 올리고 이제 매도를 치게 되면은 남는 것도 없습니다. 세력들도. 그래서 보통 3배, 5배, 7배 정도로 타겟가를 정해놓고 위로 쏘죠. 잡주들 같은 경우에도 올려칠 때, 그리고 개미들이 달라붙게 하려면은 뭐 2배 올려서는 약발도 없고, 최소한 3배 이상 쏘아 올렸을 때 이제 개미들 눈에도 들어가고, 저거 뭐냐, 나도 한번 올라타보자, 이게 나오는 거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개미 힘이나 재료의 크기에 따라서 5배를 가냐, 3배 정도에서 그냥 물량 넘기고 나오냐. 그러니까 조막손 세력들인 경우에는 3배 정도, 근데 어느 정도 사이즈 있는 애들은 5배, 7개. 그리고 크립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코인들의 단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작업을 칠 때 10배, 20배짜리의 상승도 막 터지죠. 그리고 거기다 개미들도 글로벌하게 개미들이 달라붙으니까. 그래서 샌드박스라든지 엑시 인피니티라든지 이런 대규모 펌핑이 나오는 이유도 국내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전 세계 개미들이 달라붙어서 펌핑을 하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의 매집 이후에 대규모 펌핑이 나왔다라는 점을 봤을 때, 저는 이 구간에서도 지금 25K 부근에서 대량의 어떤 자금 유입이 들어온다. 증시에서 이탈한 자금도 이제 비트코인으로 좀 흘러 들어오고, 그랬을 때 저는 나스닥과 이제 결별하는 상황, 진정한 디커플링이 일어나면서 비트코인 혼자 쫙 쏘는 그림이 충분히 조만간에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자, 그랬을 때 여기서 3배를 올려치게 되면은 75K 정도가 나오죠. 요 라인 나오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해 주게 되면 이제 75. 근데 이 전고를 뚫어내면은 75에서 멈추질 않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10만 달러, 10만 달러, 100K 얘기하는 게, 비트코인 10만 달러는 어쨌거나 여기서 추세를 돌리면은 앞으로 뭐 1년 뒤든 2년 뒤든 3년 뒤든지 간에 도달할 수치다. 비트코인 10만 달러라는 거는 가야만 하는 어떤 이정표죠. 그래서 10만 달러라는 얘기가 이제 1차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10만 달러를 돌파를 했을 때 마치 비트코인 5만 달러를 돌파했을 때처럼, 비트코인이 여기서 이제 5만 달러를 여기서 최초로 돌파를 했었죠. 여기서. 근데 5만에서 멈추냐?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65,000달러까지 이제 올라갔다라는 점을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10만을 찍으면은 그 다음에 12만에서 한 13만 정도의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을 수 있고, 근데 들어오는 자금의 규모나 이 매집 규모나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20만 달러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 비트코인이 지금은 25,000달러, 26,000달러, 아니죠. 지금 29,000달러죠. 최저점 대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지금 29,000달러, 3만 달러 부근에서 지금 왔다 갔다를 하는데, 과연 5년 뒤, 10년 뒤에도 이 가격대에 있을까라는 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1억 원을 비트코인 3만 달러 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 사놓고 5년 뒤에 열어본다면 1억 원 얼마가 돼 있을까요? 여기서 최소 비트코인이 6만 달러만 가져도 2억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는 어쩌면 올 하반기나 내년 초 정도에는 볼 수 있는 가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그레이트 랠리가 이런 식으로 터져줬을 때는 10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1억 원을 지금 비트코인을 지금 묻어놓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앞으로 5년 뒤에 10억이 될 수 있다, 요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좀 궁금합니다만은 거시적으로 긴 호흡으로 우리가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비트코인이 5년 뒤에 10억을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이유에는 1번, 지금 후진국들의 경제가 계속적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엘살바도르는 이미 법정화폐 채택했고, 지금 아르헨티나도 비트코인 이용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도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미국에서 달러를 꿔간 회사들, 그 나라들이죠. 이런 아르헨티나나 이런 후진국들이 미국에서 달러를 엄청 꿔갔는데,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미국에 갚아야 될 이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얘네들 연쇄 파산이 올 수 있어요. 후진국들이,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이런 애들이. 그래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쪽 애들이 지금 암호화폐 쪽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얼마 전에 누뱅크라는 브라질 은행도 워렌 버핏이 투자해가지고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인데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죠. 그리고 지금 남아프리카, 그 중앙아프리카 공화국도 비트코인의 허브가 되겠다, 이런 또 청사진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2, 3년 뒤, 4, 5년 뒤에는 더 이런 나라가 증가할 것이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제2의 엘살바도르 계속 증가할 것이고, 후진국 경제가 굉장히 타격이 있기 때문에 법정화폐로 비트코인 채택하는 국가는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3번 재료로서 대규모 기관이나 중동머니, 중국머니, 연금펀드 자금까지 다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사면은 파냐? 안 팔죠. 이거 담보로 대출 받아야 되는데 안 팔죠. 마이클 세일러, 테슬라 이런 애들 보세요. 비트코인을 안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살려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쓰임새는 점점 많아지는데 파는 사람은 없으면은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25K를 지금 최저점을 확인하고 지금 30K 3만 달러 부근에서 이제 어느 정도 횡보를 해주고 있지만은, 최저점에 여기가 이제 신규 최저점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코로나 당시에 3,780불을 찍고 65,000달러까지의 그레이트 랠리가 나왔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25,000을 찍고 이 상승률을 대입을 해봤을 때 약 17배의 상승이 가능하다. 그랬을 때 비트코인은 425K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42만 5천 달러고 요거는 이제 5억 한 4천 정도 되는 금액이죠. 비트코인 5억 4천. 지금 3천만 원대에서 놀고 있는 비트코인이 이런 대규모 그레이트 랠리 한번 터져주면 아마 반감기랑 겹쳐서 24년 정도에 좀 터질 수도 있고, 빠르면 23년에 터질 수도 있겠죠.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 시기는 빨리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은, 저는 의외로 좀 빨리 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나 신흥국 주식이나 중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최근 메타나 스냅이 무너지는 걸 봤을 때, 그리고 나스닥도 어느 정도 너무나 크게 피크점을 찍고 내려간다라는 점을 봤을 때, 그에 반해서 비트코인은 망할 일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쓰임새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런 추세, 그리고 화폐를 좀 계속 찍어내고 있다는 추세에 좀 대입을 해봤을 때 비트코인 향후 3년 내에 5억 그리고 5년 내에 10억 정도는 우리가 가능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요런 정도의 좀 긴 호흡을 갖고 놓고 보면은 사실 지금 손실 난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에 좀 장기 투자가 들어가시는 것도 나름 괜찮은 선택일 수가 있고, 다만 5년 뒤, 10년 뒤에 지금 날아가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그때도 날아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알트코인들은 항상 자리 바꾸기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루나처럼 잘 나가다가도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트들은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관점, 어느 정도 비트가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할 건 좀 정리하면서 가는 관점이 필요하지만,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코인들은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트위터상으로 해외 분석가들도 지금 RSI 패턴과 대입을 해봤을 때 비트코인이 좀 그레이트 랠리를 앞두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 RSI가 7번의 파동을 준 이후에, 여기 보시면 이런 식의 7번의 파동 이후에 그레이트 랠리가 터졌고, 지금도 7번의 파동이 터졌기 때문에 그레이트 랠리가 터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고를 뛰어넘고도 거의 뭐 전고 뛰어넘고 그 이상으로 가버리죠.
거의 3배 이상 가버리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3배 이상 가버리는 상승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상당히 긴 삼각 수렴 이후에 상승 랠리가 터지고, 작은 수렴 이후에 엄청난 그레이트 랠리, 그리고 여기서도 상당히 긴 수렴 구간 이후에 짧은 랠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짧은 수렴 이후에 그레이트 랠리가 한번 터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랬을 때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40만 달러 그 정도의 급격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런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하단부 라인을 이제 몇 번 터치하다가 큰 상승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터치, 하단부 라인 터치하고, 여기도 지금 하단부 라인을 터치했죠. 그랬을 때 요거를 뚫어내는 이 초강력 상승빔이 좀 터질 수도 있다, 그런 분석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박스를 그리는 이 형태의 지금 가격대가 진짜 다시는 못 볼 최저점의 가격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알트코인들을 좀 살펴보면은 위믹스가 강세인데, 자, 위믹스는 어제 요 추가적인 박스를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2차 상승 펌핑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 위믹스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켜주게 되면서 이 4,400원을 뚫어주게 되면은 2차 펌핑도 가능한, 나올 수 있다. 자, 나오면서 지금 아까 전에 5,175원까지 지금 쳐주고 아직 안 빠지고 있습니다, 위믹스. 그래서 어제 대비해서 한 15% 정도 지금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는데, 이 근거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위메이드 맥스를 우리가 봐야 되고, 올려놓고 여기서 이 정도로 마감했으면 내일 충분히 더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위메이드 맥스가. 근데 위메이드 맥스가 오늘 상한가를 쳤죠. 보시면은 어제 가격 대비해서 어제 17,950원에 끝났는데 오늘 23,300원으로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믹스도 같이 올라가는 거고, 이 위메이드 맥스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정부, 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블록체인 활성화 정책, 그 P2E, 플레이 투 언 게임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가 자체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 빠졌으면은 반등이 나올 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상한가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이 정도에서 그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점상 말기는 좀 힘들 수 있어도 시총이 무겁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으로 10% 20%에서 떠서 조금 이제 내려가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10% 20%권을 지켜준다라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만큼 지금 저점에서 펌핑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 힘이 좀 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믹스도 같이 따라가는 거고, 당연히 내일도 위메이드 맥스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은 이 위믹스도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지켜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위믹스가 가게 되면 또 당연히 보라도 좀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라도 지금 살살살살 좀 저점에서 살살 지금 올라가려는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보라도 결국에는 카카오 게임즈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블록체인 게임들의 히트 여부에 따라서 충분히 좀 상승이 잘 터질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확실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받아 보시려면은 하단에 전화번호 이쪽으로 성함만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어제 말씀을 드렸죠. 지금 구간에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것도 조금씩 모아갈만 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더리움 2.0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살아있고 8월에서 10월 지금 마무리까지 지금 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제 28,000원대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아까 전에 32,500원까지 치고 지금 비트 빠지면서 조금 빠졌지만은 그래도 자리를 어느 정도 잘 지켜주고 있다. 저는 이더리움 클래식은 충분히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장기적으로 들고 가서 이더리움 2.0이 개발이 잘 이루어지고 난 이후까지도 들고 갔을 때 충분히 어느 정도의 좀 펌핑은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냐, 요런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좀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해시레이트가 넘어오기 때문이죠. 이더리움 채굴하던 사람들이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많이 빠지기도 했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이제 여기까지 메워주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좀 가볍게 갈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플레이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좀 담아놓게 되면은 이 친구도 메타버스 관련한 국내 코인이고 업비트에서 주로 시세를 힘을 좀 주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 시가총액 아직 2,500억대 구간에서 또 에버랜드랑 협업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우리가 담아볼만 하다는 겁니다. 플레이뎁도 최소 1,000원짜리까지는 우리가 노려볼만 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펌핑을 좀 세게 줬었던 이 당시에 거의 100% 정도의 펌핑이 나왔죠. 어거. 자, 여기서 116% 쏘아 올리고 지금 쭉 빠지고는 있는데, 이거 일봉상으로 양봉 뜨는 거 보면서 들어가게 되면은 반등 한번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 세게 올렸기 때문에 내려 찍고 반등 한번 먹을 수 있어요. 14,000에서 16,000 라인까지는. 근데 일봉으로 양봉 들어와 주는 거 보고 들어가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빠졌다가 요런 식의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거도 우리가 충분히 조금 노려보고 있다가 반등을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좀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어거도 조금 모아가다 보면은 반등을 한번 세게 먹을 수도 있다. 그런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조스도 지금 여기서 올려놓은 다음에 지금 안 빠지고 있죠. 이거 지금 많이 안 빠집니다. 이러면은 여기서 충분히 거래량 실어주고 몸통 양봉으로 끝내놓고 여기서 거래량 없이 살짝 조정도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죠. 테조스도. 그러니까 지금 코인들이 바닥에서 좀 수급이 어느 정도 좀 들어오면서 조금 세게 올려주는 코인들도 좀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오 같은 코인도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담아볼만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때 바닥을 계속 기다가 23일이죠. 월요일에 좀 펌핑 주고 죽었다가 지금 다시 올려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이 네오 같은 코인은 우리가 어느 정도 얘는 좀 바닥을 진짜 다졌구나, 추세를 좀 전환시키려고 하는 거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주봉상으로도 충분히 빠진 자리에서 지금 주봉 양봉 마감을 하게 되면은 한 여기서 요 정도까지 올라가는 상승 있죠. 크게 내려박은 다음에 어느 정도 반등 주는 그림, 어느 정도 반등 주는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랬을 때 못해도 2만원 이상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 네오. 그래서 네오를 지금 어느 정도 매수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요 정도 반등은 충분히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셀로도 지금 좀 바닥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무빙, 요런 식의 무빙이 나올 수 있는 형태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더리움 클래식이나 보라, 플레이뎁, 네오, 셀로, 테조스, 어거 이런 코인들 좀 단기적으로 접근해볼만 하지 않나, 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요 뉴스를 빠르게 살펴보면 우리의 일론 머스크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돌려줄 것이다. 최근에 이제 잭도시와 이제 캐시우드가 이끄는 이런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서로가 얘기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암호화폐는 정부에 대항하는 개인의 힘을 증가시키고 사람들에게 이익을 돌려줄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정부가 실패했을 때, 너무나 많은 통화량 발행이나 경제정책의 실패 또는 이제 국가 운영의 실패를 겪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이제 정치인들은 결국에 정권을 잡는 이유가 이제 자기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고 권력을 이용한 이제 국민들의 착취, 이런 거를 또 이제 독재자들이나 후진국에서 많이 또 하기 때문에, 결국에 그런 부패한 정부가 무너졌을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잭도시는 암호화폐는 현재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개인에게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세계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잭도시는 트위터를 창업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또 유명 인사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또 이런 지지를 보내준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을 이제 법정화폐로서 채택한 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도 이제 암호화폐의 허브가 되겠다라는 청사진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엘살바도르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 채택 이후에 IMF랑 협의도 하고 자금 지원까지 받아내게 되면은 당연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도 그런 수순을 밟을 수 있고, 수많은 어려운 국가들이 그런 수순을 밟음으로 인해서 이미 쓰레기가 된 자국 화폐보다 비트코인을 담보로 IMF랑 어떤 협상을 통한 자금 지원, 자금 수요를 받아서 나라를 좀 더 이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또 북한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방문이 끝나고 나서 탄도미사일 3발을 또 발사를 했다는 것이죠. 정말로 정신을 못 차리는 이제 북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고 지금 중국도 대만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중국이 대만까지 침공이 들어가게 돼서 거기에서도 어떤 성과를 보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중국은 또 북한을 이용해서 북한을 앞잡이로 앞세워서 남한에 쳐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푸틴도 70세가 넘어갔고 시진핑도 70세가 넘어가고 바이든도 70세가 넘어가고 대부분의 국가의 수장들의 나이가 60세, 70세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무서울 게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어차피 죽는데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가느니 한번 역사에 그래도 내 이름을 남길 만한 한 획은 긋고 가야겠다. 돌격!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크렘린궁 내부에서는 푸틴의 건강 이상설이 나오면서 대체할 후계자를 논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 푸틴의 최근 모습들을 봤을 때 조금 뭔가 살도 많이 찌고 얼굴도 부어있는 것 같고 걸음걸이도 이상하고 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좀 나왔죠. 자, 그랬을 때 지금 뭐 뇌에도 문제가 있는 시진핑이 또 그런 또 극단적인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저렇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 세계적으로 힘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나 시진핑도 대만 한번 먹어보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시진핑이 뇌동맥류를 진단받았다 그 뉴스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사망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 김정은이도 이렇게 살이 찌고 물론 젊긴 하지만은 근데 김정은도 지금 건강 이상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북한 지금 코로나도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또 김정은이는 또 줄담배까지 이렇게 피는데 그럼 만약에 이 김정은이도 몸 상태가 안 좋아지고 지금 여기 이 살 보십시오. 손에 굉장히 통통한데 족발 같은데 좀 얼굴 상태 지금 이렇게 되면은 온갖 성인병의 위험이 좀 많습니다. 그럼 얘도 어디 아프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느낌 들면은 공격 버튼 누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공산주의 국가들은 자기 지위에 대한 불안을 느끼거나 내부 통제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이 화살과 분노를 외부로 또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일부러 일으키는 성향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쏘고 도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의 경우에 중국의 대만도 쳐들어가고 또 북한도 남한에 쳐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뭐 물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은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재산을 좀 지켜줄 수 있는 거는 무엇이겠냐라는 거죠. 과연 은행이 다 문 닫고 막 폭격 떨어지고 아파트 박살나고 우리는 또 부산으로 피난 가고 하는 그런 와중에서 우리의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 뿐이다. 자, 그럼 오늘 좀 좋은 뉴스 소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좀 빠르게 볼 텐데 일단 유로존 가구의 10%가 이미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다. 이 유럽인들도 지금 이 암호화폐를 굉장히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스카이브리지 캐피탈 CEO 앤서니 스카라무치죠. 이 사람도 지금 알고랜드 토큰을 좀 매입을 했다. 알고랜드 기술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지금은 매우 저렴한 상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알고랜드가 지금 522원이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저는 이제 11월 달에 카타르 월드컵이 있는데 이 월드컵 시즌 오기 전에 한번 펌핑 나올 수 있다. 알고랜드가 지금 카타르 월드컵 공식 후원사로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랜드 펌핑, 카타르발 펌핑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나. 지금 가격대 정도면은 조금씩 모아갈 만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미국의 상원 의원 테드 크루즈 의원도 매주 조금씩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최고 위원이죠. 상원 의원이고 굉장히 많은 또 기업인들과의 만남 그리고 정보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상원 의원이 매주 조금씩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다.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구매를 하는 것이겠죠. 또한 마이애미 시장도 여전히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고 했고요. 비트코인은 혁신이고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 이제 초기 기술 시장과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시간이 흘러서 통화, 커런시의 형태로 전환되면 가격 변동성도 안정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스터카드에서는 암호화폐 대규모 채택이 조만간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점점 증가할 것이라는 거죠. 감소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디지털 자산을 소비하고 있고 이미 대중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분야로 뛰어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대규모 채택은 이제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상원 의원 신시아 루미스랑 이제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요런 의원들도 6월달 내로 최신 암호화폐 법안을 공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면은 첫 포괄적 암호화폐 프레임워크가 될 것이고 워싱턴에서는 당의 차원을 초월한 암호화폐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의 암호화폐 이익에 대한 면세까지 해줄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정식 법안 규제 프레임워크가 1차적으로 완성이 되게 되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이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 그러니까 연준 인사인데 지금 이 사람이 6월하고 7월은 0.5포인트 정도씩 금리를 올릴 수 있겠지만 9월에는 금리 인상을 멈출 수도 있다. 이거는 상당히 호재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지나고 정책 측면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9월 금리 인상 중단이 타당하다는 게 나의 기본 시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계속 올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올려서 물가가 잡히는 걸 보면은 조금 금리를 이제 올리는 걸 보고 중단하고 시장 상황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돈 꺼간 나라들이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그것도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6월과 7월 이후에는 전체 투자 시장의 대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이 최저점 구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전설적인 투자자죠. 레이 달리오도 이제 비트코인은 내 개인 포트폴리오에 한 자리를 꿰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현금과 주식이 모두 쓰레기가 되고 있다. 우리의 투자 환경은 1970년대와 같이 변했는데 진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이 바로 최고의 투자고, 비트코인은 지난 11년간 큰 성과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주식까지도 쓰레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투자처를 사람들이 새로운 프레시한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투자처에 돈은 몰리게 돼 있는데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이 레이 달리오도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계속적으로 지금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아직까지도 뭐 크게 빠지지는 않고 잘 자리를 좀 지켜주는 모습이고, 다만 나스닥 선물은 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일단은 본장에서의 움직임이 중요하겠죠. 요즘 본장에서도 뭐 그렇게 큰 움직임이 좀 나스닥도 없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메타나 스냅쇼쿨인에서 빠진 거를 그냥 회복하고 끝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회복하면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랬을 때 비트코인도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결과적으로 나스닥은 최근에 이 뚫지 못하는 12,100짜리만 어느 정도 좀 뚫어놓고 주봉을 마감하게 되면은 다음 주부터는 좀 상승의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 추세를 이제 옆으로 좀 기는 추세 이후에 반등 나오는 추세, 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좀 비트코인 너무 나쁘게만 보기에는 아직은 이르고, 아직 우리가 포기할 단계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긴 호흡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앞으로 5년 뒤, 3년, 5년, 10년을 보고 마음 편하게 투자했을 때 지금의 손실을 만회하고 그 몇 배 되는 수익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도 있는 것이고, 원래 이제 이 코인이나 뭐 주식이나 사이클이 다 있는 거죠. 상승이 있으면 당연히 하락도 있는 거고, 하락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인내해야 되는 구간이고 다음 사이클을 위해서 끈기를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을 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너무 매일매일 업비트를 쳐다보면서 한숨 쉬기보다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시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해서 70% 이상 하락은 사실상 몇 년에 한 번씩 오는 큰 기회였던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레이 달리오 같은 거물들도 투자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5년 뒤, 10년 뒤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못해도 20만 달러 이상에서 아마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지금의 인내는 조금 고통스러울 수 있어도 그 열매는 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보고 가야 편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조금 긴 호흡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만 오늘 저녁에는 강력한 메로나빔, 제가 이 커서도 맨날 빨간색 쓰다가 생각해보니까 빨간색이 좀 부정 타는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제 메로나죠. 여름이니까 또 아이스크림의 계절인데, 자, 이런 메로나를 기대를 해보면서 여러분들 메로나 하나 시원하게 드시면서 지켜보시죠.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좀 더 빠르고 편하게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